네가 관역 정중앙을 연속으로 12번 맞히면 너랑 데이트해줄게. 어때? 그 말을 한 사람은 에밀리 앤더슨 18세의 금발과 푸른 눈을 가진 소녀였다. 그녀는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기 많은 여학생일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청소년 양궁대회에서 4년 연속 챔피언 자리를 지킨 실력자였다. 이 세인트 존 사립고등학교에서 누구도 감히 그녀를 얕보지 못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오만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넌 절대 못할 거리라는 확신에 찬 자신감이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서 반짝였다. 아, 미안. 연속 12번은 너무 쉬운가? 에밀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비웃음이 가득했다. 옆에 있던 다른 양궁부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들에게 이 상황은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그것은 17세 특유의 잔인한 웃음소리였다. 에밀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누군가 한마디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은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듯했다. 심하긴 뭐가? 공평한 게임이잖아. 에밀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못하겠으면 포기하면 되고 성공하면 나랑 데이트하는 거지. 잃을 게 뭐가 있어? 그 순간 화를 진 내 손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분노의 폭풍이 마음속에서 휘몰아치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분노 때문인지 창피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 때문인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내 18년 인생에서 특히 여자에게서 이토록 무시당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한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가진 비밀을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나는 그저 평범한 유학생이 아니었다. 좋아.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에밀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눈에는 기묘한 빛이 스쳤다. 그것은 분노도 수치심도 아닌 사냥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연속 12번 정중앙을 마치면 정말로 나랑 데이트하는 거지? 에밀리는 내 목소리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즉시 느꼈다. 그녀는 전에 없던 자신감을 감지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당연하지. 하지만 네가 못하면 양공부에서 나가야 해. 나는 단호하게 대답하고 화를 들어올렸다. 이 순간부터 세인트 존 사립고등학교 양궁부의 역사가 바뀔 참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밀리도 다른 부원들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는 조용히 화살집에서 화살 하나를 꺼냈다. 내 손가락 끝이 화살대에 닿는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주위의 소음이 서서히 사라졌다. 바람 소리도 멎었다. 오직 나와 저 멀리 있는 관역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너 정말 할 생각이야?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분위기는 그녀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당연하지. 내가 화살을 시위에 거는 순간 내 눈빛은 완전히 변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고 고도로 집중된 눈빛. 에밀리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 한국 소년에게서 전에 본 적 없는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인 기운을 느꼈다. 내가 화살을 시위에 걸자 시간은 마치 영화의 회상 장면처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2년 전 대한민국 서울 태릉선 수촌. 나는 그날의 날씨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맑고 상쾌한 공기, 푸른 하늘 살랑이는 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가을날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300여 명의 선수들 사이에서 당시 15살이었던 나는 최연소 참가자였다. 저 꼬마 너무 어린 거 아니야? 다른 선수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려왔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내 눈에는 오직 관역의 중심만이 보였다. 1차 예선 10발 중 9발 명중 전체 2위. 저 녀석 보통이 아닌데 한 선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2차 예선 10발 중
10발 명중, 만점, 국가대표 청소년 선수 박지훈 최종 예선을 1위로 통과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을 때 나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거의 분간이 가지 않았다. 관중석에 계시던 부모님은 눈물을 터뜨리셨다. 평소 감정 표현이 거의 없으시던 아버지께서 그날은 눈물을 참지 못하셨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아버지가 달려와 나를 눈물로 끌어안던 그 순간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과묵하시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신 순간이었다. 그때 아버지의 전자부품 회사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았고 아버지는 나를 위해 지하를 개조해 개인 연습실까지 만들어주셨다. 최신형 활과 화살 축소된 관역, 완벽한 개인 훈련 공간이었다. 지훈아, 이제 올림픽도 더는 꿈이 아니겠구나. 그날 저녁, 어머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다. 친척들이 모여 나의 승리를 축하했다.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몇 번이나 자랑 전화를 하셨는지 모른다. 우리 아들이 국가대표가 됐다고 아버지 목소리에 가득했던 행복감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다. 그 후 1년 동안 나는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다.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올림픽에 출전할 선배들과 함께 훈련하고 여러 국제대회에 참가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는 개인전 금메달을 땄다. 박지훈은 진짜 천재야.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재지. 국가대표팀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1년 전 어느 화요일 오후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몰래 울고 계셨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하고 계셨다. 어떻게 수십억 원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할 수가 있습니까? 설계 쪽의 실수라면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죠. 문틈으로 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때만 해도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아버지의 얼굴은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아버지의 전자회사가 부도 처리된 것이었다. 하이테크 산업단지에 투자한 공장 설립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모든 배상 책임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아버지가 고용한 투자 자문회사마저 파산하면서 아버지의 회사가 모든 손해를 떠안게 된 것이었다. 얼마나 인가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50억 원. 아버지의 대답에 거실은 침묵에 잠겼다. 18살이었던 나는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의 표정을 보고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집도 팔아야 하는 건가요? 집뿐만이 아니야. 모든 걸 다 팔아도 부족해. 그날 밤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다. 나는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양궁은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다. 국가대표 훈련비, 장비비, 코치비, 전부 돈이다. 우리가 더 이상 그 꿈을 좇을 수는 없게 됐어. 괜찮아요, 아버지.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울었다. 내 18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밤이었다. 6개월 전 우리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했다. 아버지의 대학 친구 한 분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다. 온 가족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너 아직 영어도 서툰데 괜찮겠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일단 부딪혀보자. 지훈이도 거기서 공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혹독했다. 세인트 존사립 고등학교에 전학 온 첫날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키가 큰 백인 아이들 사이에서 나만 유독 튀었다. 영어는 더듬거렸다. 아, 새로운 아시아에 공부는 엄청 잘하겠지?
말하는 것 좀 봐. 어눌하잖아.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점차 무시하는 눈빛으로 변해갔다. 특히 체육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농구든 미식축구든 나는 그저 배경에 불과했다. 그래서 양궁부에 들어갔다. 적어도 이 종목만큼은 자신 있었으니까. 하지만 양궁부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활 잡는 자세가 이상한데 저게 아시안 스타일인가? 우리보다 못하겠지 뭐. 에밀리를 필두로 한 부원들의 시선은 언제나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에밀리는 처음부터 나를 아니 꼽게 여겼다. 여긴 진짜 양궁을 하는 곳이야, 장난치는 곳이 아니고. 첫 훈련 때 에밀리가 한 말은 마치 나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나는 내 실력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그저 평범한 수준의 실력만 보여주었다. 하지만 오늘 에밀리의 모욕적인 제안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지훈아, 명심해라. 활쏘기는 마음의 움직임이란다. 한국에 계신 감독님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법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화살도 흔들리지.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때가 아니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때였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얼굴에는 잠자던 사자가 깨어난 듯 전에 없던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좋아, 한번 해보자. 나는 나지막이 읊조리고 첫 번째 화살을 들어 올렸다. 이제 진짜 박지훈이 나설 시간이었다. 내가 첫 번째 화살을 들어 올리는 순간 양궁장의 공기는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었다. 진짜 하려는 거야?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다른 부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변하는 것을 보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야, 쟤 진짜로 할 수 있을까? 연속 12번을 정중앙에? 말도 안 돼. 에밀리도 최고 기록이 7번이잖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내 모든 정신은 오직 저 멀리 있는 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디서 소문이 퍼졌는지 다른 반 학생들이 양궁장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 한국 애가 에밀리랑 내기했대. 연속 12번 정중앙 맞히면 에밀리가 걔랑 데이트하기로 했다고. 미쳤어? 그게 가능해? 소음은 점점 커졌다. 조용하던 양궁장은 순식간에 작은 축제 현장처럼 변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거의 100명은 되겠는데. 에밀리 인기 좀 봐. 하지만 나에게 그 모든 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에밀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이 몰려드니 정말 심각한 일처럼 느껴졌다. 박지훈, 너 정말 할 거야? 그냥 장난이었잖아.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대답 없이 조용히 화살을 어루만졌다. 조용히 이제 시작한다. 양궁부 주장이 소리쳤다. 시끄럽던 양궁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사선에 섰다. 그 순간 한국에서 배웠던 모든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지훈아, 활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국가대표팀 감독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 마음의 평정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했던 대답이 떠올랐다. 그래, 마음이 흔들리면 몸이 떨리고 몸이 떨리면 화살은 빗나가는 법이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주위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웅성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심지어 내 심장 박동 소리마저 사라졌다. 오직 단 하나, 관역 정중앙의 작은 금빛 점만이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평소에 소심하고 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와, 누군가 나의 변화를 느끼고 나지막이 탄성을 내뱉었다. 에밀리도 입을 다물었다. 지금의 나는 마치 프로 선수처럼 전에 없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에밀리의 마음속에 기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첫 번째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내 동작은 마치 수만 번 반복한 것처럼 물 흐르듯 유려했다. 완벽한 자세. 왼발을 살짝 앞으로 내딛고 오른발은 어깨 너비로 벌렸다. 허리는 곧게 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힘을 뺐다. 왼손은 활을 잡고 관역을 향해 쭉 뻗고 오른손은 시위를 턱 밑까지 당겼다. 저 자세. 완전히 다른데? 2년차 부원인 제이슨이 말했다. 뭐가 다른데?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완벽해. 내 자세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아마추어의 자세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3초간 조준하고 천천히 손가락을 놓았다.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한 직선을 그리며 마치 레이저처럼 날아갔다. 그리고 퍽! 와, 관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화살은 관역의 정중앙에 정확히 꽂혔다. 노란색 원의 한가운데 완벽한 10점이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분명히 운이야.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에는 자신감이 전혀 없었다. 에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는 방금 일어난 일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두 번째 화살을 꺼내 들었다. 이제 11발 남았다. 그리고 나의 진짜 실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내가 두 번째 화살을 준비하자 관중들의 심장도 함께 뛰었다. 첫 발은 운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어떨까? 나는 여전히 이 모든 관심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오직 관역에만 집중했다.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이번에는 관중들이 더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3초간 조준, 화살이 날아갔다. 오 맙소사, 이번에는 더 큰 함성이 터져나왔다. 두 번째 화살 역시 첫 번째 화살 바로 옆. 거의 붙을 정도로 중앙에 정확히 꽂혔다. 이건 운이 아니야. 제이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2년 동안 양궁을 했지만 이런 정확도는 본 적이 없었다. 에밀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의 장난 섞인 말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저 한국 애가 에밀리 괜찮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에밀리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다. 괜찮아. 하지만 에밀리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나는 세 번째 화살을 꺼냈다. 완전한 침묵이 군중을 감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설마 진짜 가능한가? 누군가 속삭였다.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세 번째 화살. 똑같은 과정, 기계처럼 정확한 움직임. 세 번째 화살도 완벽하게 정중앙에 꽂혔다. 이제 관역 중앙에는 세 개의 화살이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었다. 미쳤다. 에밀리 이제 어떡해? 관중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커졌지만 이번에는 비웃음이나 놀라움이 아닌 진정한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에밀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바싹 말랐다.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녀는 3년 동안 양궁을 했지만 이런 정확도는 프로 대회에서나 본 적이 있었다. 네 번째 화살. 이제 아무도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분명 나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었다. 관중들은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았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나의 네 번째 화살이 날아갔다. 또다시 정중앙. 이번에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잃은 것이다. 이제 관역에는 네 개의 화살이 마치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완벽한 사각형을 이루며 밝혀 있었다. 에밀리는 근처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이건. 그녀는 자신의 말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화살. 이제 절반을 넘어섰다.
나는 여전히 혼자 연습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어느새 나타났는지 양공부 코치인 존슨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20년 동안 양궁을 가르쳤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존슨 선생님이 다른 교사들에게 속삭였다. 나의 5번째 화살이 준비되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화살은 날아가 정중앙에 꽂혔다. 이제 관역의 중심은 마치 화살로 가득 찬 덤불 같았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에밀리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한국 소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분명 어딘가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이 틀림없었다. 이제 7발 남았다. 나는 6번째 화살을 꺼냈다. 나를 바라보는 관중들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 호기심은 사라지고 존경과 경외심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내가 6번째 화살을 준비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화창한 오후에 갑자기 바람이 일었다. 바람이 불어.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양궁에서 바람은 가장 큰 적이었다. 에밀리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스쳤다. 바람. 그녀는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를 기도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저런 바람 속에서 어떻게 마치지? 존슨 코치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는 다시 한국에서의 가르침이 울려 퍼졌다. 바람은 적이 아니란다. 지훈아. 감독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바람을 친구로 삼아야 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읽고 그에 맞춰 조준점을 수정하는 거다. 나는 바람의 규칙을 읽기 시작했다. 2초간 왼쪽으로 불고 1초간 멈추고 다시 3초간 오른쪽으로 분다. 바람에도 리듬이 있었다. 바람이 더 강해졌다. 이번엔 틀림없이 실패할 거야. 모두가 생각했다. 에밀리의 희망도 다시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다. 바람이 왼쪽으로 불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바람이 멎는 2초의 순간을 노렸다. 6번째 화살이 날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눈에 띄게 휘어졌다. 관중들이 빗나갔다고 생각하며 탄식했다. 에밀리는 마침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화살은 바람 때문에 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궤도를 수정하며 정중앙에 정확히 꽂혔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모두가 경악했다.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해서 쏜 거라고? 존슨 코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학생, 바람을 읽을 줄 아는군. 에밀리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었다. 7번째 화살. 이제 5발 남았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다.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화살. 모두 완벽하게 정중앙에 꽂혔다. 이제 마지막 한 발. 경기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에밀리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천천히 마지막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그 순간 정말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마치 이 역사적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 바람이 갑자기 뚝 멎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태릉에서의 첫 우승,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미소, 어머니의 격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밤. 이건 단순한 내기가 아니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야.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얼굴은 완전히 평온했다. 나는 활을 들어 올렸다. 완벽한 자세, 완벽한 집중력, 모든 것이 완벽했다. 에밀리는 나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집중하는 그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멋있어 보였다. 평범하고 말없던 한국 소년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3초간 조준했다. 마지막 화살이 날아갔다.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다. 화살은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바람을 가르며 관역을 향해 날아갔다. 완벽한 직선, 정중앙, 12번째 화살이 완벽하게 정중앙에 꽂혔다. 그 순간 양궁장은 엄청난 함성으로 터져나갈 듯 했다. 믿을 수 없어. 제가 해냈어. 연속 12번. 함성 속에서도 나는 평정을 잃지 않았다. 나는 화를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끝났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기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숨겨야 했던 시간도 끝났다.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어떻게 한 거야? 정말 대단해. 사인 좀 해줄 수 있어? 순식간에 나는 학교의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내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에밀리 쪽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마치 꽃다발처럼 정중앙에 꽂힌 12개의 화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너 정말 해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내게는 똑똑히 들렸다. 나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약속은 약속이지. 나는 차분하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밀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는 놀라움, 인정, 그리고 약간의 설렘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너 대체 누구야?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냥 평범한 한국 유학생일 뿐이야. 하지만 이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 데이트는 언제 할까? 내 말에 에밀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주위에서는 흥분한 오우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에밀리는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미스터리한 소년에 대해 궁금해졌다. 내일 방과 후에 에밀리가 작게 대답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나와 에밀리에게는 오직 서로만이 보였다. 이것은 단지 한 내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음 날 방과 후 에밀리는 거울 앞에서 5벌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평소에는 항상 선택하는 쪽이었지만 이번에는 반대였다. 한편 나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30분 일찍 도착했다. 사실 나도 무척 긴장됐다. 한국에서는 오직 양궁에만 매달려 이성과 대화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나는 커피잔을 돌리며 생각했다. 마침내 에밀리가 심플한 흰색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도착했다. 미안, 늦었어.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둘은 어색함 속에 마주 앉았다. 너는 둘이 동시에 말하려다 멈추고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제 정말 충격이었어. 어떻게 한 거야? 에밀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다. 사실 나 한국에서 양궁 선수였어. 선수라고 에밀리의 눈이 동그래졌다. 청소년 국가대표. 에밀리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은 주 챔피언이 되기 위해 4년간 노력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는데 그는 국가대표였다니. 나는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영광스러웠던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리고 미국에 오게 된 이유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에밀리는 더욱 미안해졌다. 그랬구나. 미안해. 어제 했던 말들 정말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오히려 나에게는 좋은 기회였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기회. 에밀리는 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과묵한 외면 뒤에 이렇게 깊은 사연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런데 왜 실력을 숨겼어?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었어. 어차피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에밀리는 순간 가슴이 찡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는 숨기지 마. 에밀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이해할 기회를 줘.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나와 에밀리는 매일 만났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싹 텄다. 이것이 진정한 감정일까? 아니면 단지 내기 때문일까?
나는 예민해지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지훈아, 무슨 일 있어?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에밀리가 훈련을 마치고 나오자 라이언 윌리엄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에밀리, 난 정말 널 좋아해. 난 곧 하버드에 갈 거고 우리 집안도 좋잖아.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한국 애송이가 아니라고. 그만해, 라이언. 에밀리가 화를 내며 말을 끊었다. 지훈이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바로 그때 에밀리를 데리러 온 나는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지훈아, 에밀리가 깜짝 놀랐다. 미안, 내가 방해했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다. 에밀리 같은 사람에게는 분명 라이언 같은 사람이 어울릴 것이다. 다음 날, 에밀리는 나를 찾아다녔지만 나는 계속 피했다. 에밀리 앞에 다시 나타난 라이언이 도발했다. 그 녀석이 정말 널 좋아한다면 전교생 앞에서 너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해봐. 그 순간 에밀리는 결심했다. 그녀는 학교 방송실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학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앤더슨입니다. 박지훈 듣고 있니? 처음에는 내기였을지 몰라.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의 열정, 너의 따뜻함, 너의 모든 것이 좋아. 그러니까 제발 다시 내 앞에 나타나줘. 지훈아, 사랑해.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집을 뛰쳐나와 학교로 달렸다. 내가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이미 모여 있었다. 그 중앙에 에밀리가 서 있었다. 나를 보자 그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에밀리, 바보야, 왜 이제 와?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에밀리를 끌어안았다.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1년 후 졸업식 날. 지훈아, 우리 대학교에서도 계속 만나는 거지? 당연하지.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둘은 처음 만났던 양공장으로 향했다. 기억나? 여기가 내 인생이 바뀐 곳이야.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내가 활을 들고 관역을 조준했다. 이번에는 뭘 걸까? 평생 함께하기. 어때? 에밀리의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내기는 너무 쉽잖아? 어차피 평생 너랑 함께 할 건데 나는 화살 한 발을 쏘았다. 물론 정중앙에 명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2발이 필요 없었다. 단 한 발이면 충분했다. 사랑에는 단 한 발의 화살이면 충분하니까.